네, 나머지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상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문해력이 약한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예시를 저보고 보기를 만들라고 하면 혈당, 어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높아지니까 이제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다시 낮아진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답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 높아졌으니 이제 낮아져서 맞춘다. 이 흐름에서 봤을 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6번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해요. 16번은 사실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16번을 시험장에서 봤으면 저는 근데 그냥 3번을 찍고 나왔을 것 같아요. 3번을 찍고 나왔을 것 같고, 이 뒤에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혈액 내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에 이제 인체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물을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체 여과율 같은 것도 이제 보실 텐데, 사고체 여과율, 근데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사고체로 여과되는 양도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고체 여과율은 혈압이 뭐 엄청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사고체 여과율도 그에 따라서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사고체 여과율은 뭐 그 사고체 여과율에 대한 그 그래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면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하는 그 그래프가요. 근데 증가하지가 않고 높아져도 이렇게 일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물어보신 건지를 몰라서 저는 그냥 3번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잠을 잔다? 근데 잠을 안 잘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120년 넘지 못한다? 12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16번은 저는 여러분에게 넘기고 저는 3번 찍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보기를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때문에 혈당 낮아진다. 혈당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아니면 체온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운동을 했더니 뭐 땀이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6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인체의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부를 했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부를 막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비타민 K가 부족해지기 쉽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 이제 세균이 있잖아요. 장내 세균이 결국에는 뭐 많은 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K를 이제 합성을 합니다. 장내 세균이 비타민 K를 합성을 하는데, 항생제를 쓸 경우 이제 장내 세균이 피해를 받겠죠. 피해를 받으면 비타민 K도 이제 합성을 덜 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해지기 쉽다. 결핍이 일어난다. 네, 가번 만든 복이고, 그래서 가 세 개나 있죠. 그래서 1, 3, 4번 중에 하나고, 결국엔 가나다 결국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달을 보면은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도 만들어진다. 이건 뭔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다는 맞는 거. 다도 맞다. 그럼 여기 1번 다가 없는 1번 틀리다. 그럼 이제 가나다인지 확인을 해보면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다. 이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식물성 단백질, 식물만 먹으면 안 된다. 동물도 먹어야 된다. 고기도 먹자. 막 고기도 먹자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된다. 식물만 먹으면 채소만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된다.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돼 있다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돼 있으니까 그 결핍된 필수 아미노산을 육류 동물성 단백질로 보충해 줌으로써 그 골고루 알맞은 영양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을 해석하면 결핍되어 있는 것도 맞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신 같은 게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전부 다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소화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럼 옳지 않은 거가 3개가 있겠죠.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식도의 연동 때문이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확인하고 1번 찍어보죠.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은 일반적으로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액에 의해 쉽게 죽는다.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항생제를 처방을 받고 그래서 항생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의 미세육모에서 영양물질의 흡수가 일어난다. 영양물질의 흡수는 보통 소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대장은 아니죠. 대장 내면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물을 효율적으로 재흡수하지 못해요. 재흡수를 못하는데 변비가 유발된다? 아닌 거죠. 이게 아예 말이 틀렸죠. 재흡수를 못하면 물이 많은 거잖아요. 물이 많으면 설사가 유발돼야죠. 설사가 유발돼야 되는데 변비가 유발되는 건 말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19번. 인체 내 기체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백혈구의 헤모글로빈, 이상하죠? 백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라고 해줘야겠죠. 네. 일산화탄소가 그 산소보다 결합력이 몇백 배 정도 크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배수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확실히 크고 기출 문제에서도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정상인 경우, CO 이제 중독,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떤 다른 경우, 이런 또 그래프가 문제 풀 때 기출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구나,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구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가 세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고산지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상, 일산화탄소 중독, 그 다음에 고산지대였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출에. 그리고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모체의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태아의 이제 이 산소 친화도, 그다음에 어머니의 산소 친화도, 이게 이제 태아, 그리고 이게 모체. 그래서 산소 친화도는 태아가 더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더 친한 거죠. 네,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 지어서 그 BPG,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BPG 때문에 그 산소 친화력이 감소하는 그 그래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 산소와 헤모글로빈과의 그 친화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그래프와 내용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2번은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프 때문에 친화력이 높은 거 맞다. 태아가 산소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리고 3번, 심한 운동을 하면 뇌 호흡 중추 조절. 조절 중추는 연수죠. 호흡 조절 중추 연수에서 혈액의 pH를 인지하여 호흡률을 증가시킨다. pH 이 감소인지 증가인지도 보셔야 되고, 결국에 CO2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H2CO3가 H 플러스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pH를 감소를 시키거든요. CO2가 늘어나면 이제 산성이 되면서. 그래서 이걸 인지해서 호흡률을 증가시킨다. 만약에 이거를 틀린 보기로 내고 싶다면 pH 감소가 아니라 그냥 O2의 부족. 뭔가 이 O2의 부족이라고 해도 뭔가 어색하지가 않긴 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틀린 거죠. O2가 아니라 CO2의 영향이 더 큰 겁니다. O2가 아니라 호흡률의 증가는 CO2의 영향이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용을 모르면 낚을 수 있는 걸로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허파의 탄력성이 감소하면 장기량이 늘어 폐활량이 줄어든다. 뭐 이거는 딱 읽어봐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4번 맞는 보기. 그래서 1번 아까 백혈구가 아니라 적혈구였다. 그래서 답은 1번. 20번, 내재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다 맞는 건데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곤충의 내재 면역계는 병원체 분자에 결합하는 인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병원체를 인식하려면 단백질로 이제 인식을 해야겠죠. 그리고 곤충이 내재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 면역. 내재 면역은 곤충이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것 같았고, 2번, 과거에 접했던 병원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면역 반응은 동일하다. 지금 적응 면역이 아니잖아요. 적응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이 면역 반응은 똑같죠. 이렇게 되고, 이 두 번째 이제 봉우리가 생기는 거는 적응 면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바이러스나 미생물이나 이런 이제 병원균, 그러니까 미생물 병원균 아니면 어떤 입자들, 어떤 항원이 될 수 있는 입자들이 침투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적응 면역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작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계속 내재 면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채는 혈액내를 순환하는 수십 개의 단백질 그룹으로 병원균을 용해시킬 수 있다. C5부터 C9까지 하면서 이제 막에 박히면서 이제 그 병균을 이제 터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보채는 이제 맞는 거죠. 맞게 되는 거고. 그럼 4번,
내재 면역은 백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백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신은 적응 면역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4번이라고 하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여기 오른쪽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내가 병균이 아니라 여기서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내 몸에 뭐 기억 세포든 뭐 이런 이제 백신에 의해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난 그 뭐 기억 세포 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균이 이제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 빠르게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은 적응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재 면역이 아니라 적응 면역은 백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라고 전 생각하고 4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1번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인터페론과 같은 화학적 신호가 관여한다. 네, 맞죠? 인터페론 감마의 같은 경우에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죠. 대식이를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대식세포가 관여하여 감염된 조직이 살균된다. 대식세포가 이제 분비하는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염된 이제 조직들이 살균이 되는 그런 대식세포가 항원들이나 이런 병원균들을 이제 먹어가지고 항원 제시세포로도 이제 APC로도 활용이 되면서 이제 그 림프구 세포들, 비림프구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제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 반응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열은 대식세포의 작용을 자극하고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 저희가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 그 염증에 4가지가 있잖아요. 빨개지고 발적, 그리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발열이 있고, 그리고 부종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열은 이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너무 높아지면 이제 저희 생체에 단백질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을 낮춰주려고 거의 감기가 걸리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막 체온을 내리려고 하지만 적당한 열은 이제 자연스러운 그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도 맞는 보기. 그럼 이제 답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건데 4번을 보면 라를 보면 세균 감염에 의한 심각한 전신성 염증 반응은 폐혈성 쇼크를 유발한다. 이게 틀린 보기가 아니죠. 그냥 말로도 맞는 거죠. 세균 감염에 의한 심각한 전신성 염증 반응. 세균이라는 키워드 들어갔고 전신성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폐혈성 쇼크를 일으킨다.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염증 반응에 대해서 물어봤고 다음에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B셀이나 T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는 물론 지금 내년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지만 면역학에서는 이제 B셀, T셀이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22번 이것도 2014년에서 나왔던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 문제 같은데 그 단클론 항체
하이브리도마 말하면서 뭐 HAT 배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살베지 그 경로랑, 그리고 그 이게 재활용이죠. 재활용하는 경로랑 디노버 경로, 디노버 경로를 하면서 이게 새로 만드는 경로 얘기하면서 뭐 염기도 이런 경로가 있다. 왜냐면은 이 햇 배지, 이 HAT 배지를 이해하려면 이 그 암세포랑 그냥 그 비세포의 이 어느 게 어떤 경로인지가 안 되고 되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시면 좋겠다고 넘어갔었던 건데, 2014년도에 얘기했던 게 또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던 거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죠. 하이브리도마 제작을 통해 단클론항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학 임신 진단 키트에 HCG 호르몬을 탐지하는 단클론항체가 이용된다. 이거는 잘 모르신다면 패스해 주시고요. 하나의 단클론항체는 2개 이상의 다른 에피톱들을 탐지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단클론항체인데 왜 2개 이상, 이게 한 개죠, 한 개의 에피톱을 탐지할 수 있고, 허셉틴 단클론항체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암 증식을 억제한다. 허셉틴은 이제 이것도 유방암 이제 치료하는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트러스트 주마비나 어떤 주마비인데, 허셉틴 단클론항체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암 증식을 억제한다. 이것도 맞는 게 되고, 얘가 이제 틀린 거죠. 보기 2번과 4번의 경우는 저는 실제 적용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시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그 책이나 그런 데는 뭐 강사분들이 만든 책이나 그런 데는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2번, 4번은. 1번이나 3번은 뭐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그럼 지금 2번을 설명 안 했으니까 2번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뭐 임신 테스트기잖아요. 임신 테스트기를 보면 뭐 이제 임태기를 할 때 한 줄이 나오면, 한 줄은 무조건 나와야지 이제 임신이 아닌 거고, 이게 2줄이 나와야 임신이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키트를 이제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론은 HCG가 이제 이렇게 HCG를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제 HCG에 이제 결합하는 HCG 안티 이제 항체를 이렇게 Y자가 거꾸로 되고 이제 표지를 시킬 수 있는, 이제 뭔가 표지가 이제 나오는 이렇게 항체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테스트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테스트기는 HCG 이 삼각형의 밑부분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수용체가 하나 붙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이런 수용체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2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임신해서 소변에 HCG 이제가 뭐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붙고, 그리고 HCG 항체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는 그냥
그 HCG 항 HCG 항체가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수용체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테스트기를 돌렸고 내가 만약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두 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임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HCG가 없는 거고, 그래서 HCG에 붙을 항 HCG 항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줄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은 그냥 항 HCG 항체가 있는 거죠. 수용체가.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고 한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HCG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태기를 자신이 했을 때 줄이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지 이 지금 HCG 항체, 이 항 HCG 항체가 이제 제대로 있고, 그리고 이 수용체도 제대로 있는 걸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번 자가 임신 진단 키트에 HCG 호르몬을 탐지하는 단클론 항체가 이용된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클론 항체가 이용된다. 단클론 항체가.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개의 에피톱이 아니라 단클론 항체는 1개의 에피톱이다. 이제 23번 수용성 호르몬에 대비되는 지용성 호르몬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피트 기출에 나왔던 거고, 수용성 지용성 호르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피트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아셔야 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대표적인 지용성 호르몬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슐린은 공부를 하셨으면 인슐린은 저희는 펩티드잖아요. 펩티드고 뭐 A 사슬, B 사슬이 2개의 사슬이 이와 결합으로 연결된 게 인슐린이다. 이런 것까지 뭐 아시고 있다면 지용성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보기. 2번은 표적세포의 세포질 또는 핵내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지금 지용성인 호르몬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용성은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질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인자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 호르몬이 효과를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표적세포의 세포질 또는 핵 내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 말에 맞는 말이죠. 그럼 수용성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얘가 수용성, 이 세포막 안에 들어가는 게 지용성. 각각의 예시들도 알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포질에 결합하는 그 호르몬이 더 많고 핵에도 수용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핵 수용체는 더 적습니다. 근데 각각의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써드리면 세포질이 더 많고 핵 수용체가 더 적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다. 지용성인데 아미노산, 폴리펩티드 말 안 되죠. 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걸 보통 떠올리시면 돼요. 아미노산 있죠. 아미노산 있고 뭐 모노아민 있잖아요. 모노아민. 이런 거 예시 들라고 하면은 뭐 도파민 같은 거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 줄 수 있겠죠? 도파민은 확실한데 도파민 어쨌든 도파민. 그리고 아미노산은 지금 뭐 흥부성에서는 글루탐산 쓸 수 있고, 그리고 억제성에서는 글리신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지용성이랑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네, 이 정도로 보시면 23번까지는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은 피트 기출이었다는 거. 24번. 다음 중 요오드의 섭취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모두 고르시오. 요오드 섭취 부족이니까 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이 내용은 뭐 목에 이제 샘, 종, 그 엄청 큰 목에 이렇게 엄청 목이 이렇게 붓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걸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번에 나오죠. 갑상샘이 부어오른다. 이거 맞고, 요오드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갑상선에서는 이제 티록신, T4, T3 이런 게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합성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대사 활성에 신진 그 몸의 대사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대사도 잘 진행이 안 되고, 뭐 산소 소비도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대사를 진행 안 하니까 뭐 산소 소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 보기고. 그래서 가나 일단 맞으니까 가나 맞는 거 다 체크하면 가나까지 체크해주고, 체중이 증가한다. 체중이 증가하는지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겠으면 세모. 땀 분비가 증가한다? 땀 분비가 증가하려면은 대사 활성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땀이 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신진 대사를 막 일어나야 이제 땀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열이 나고. 그래서 땀 분비가 증가는 아니다. 그럼 라를 지우면 답은 1번. 체중이 증가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내가 대사를 못하니까 내가 먹은 만큼 뭐 살이 찐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서 외우셔도 되고, 뭐 이거 하나 정도는 따로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이 안 되니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잦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뭐 했어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생물을 전공하셨으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생물을 전공하시거나 뭐 그러셨으면, 너 항인용 호르몬이 억제되니까 소변을 많이 싸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소변은 항인용 호르몬과 연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인용 호르몬이 보기 1번밖에 없기 때문에, ADH가 항인용 호르몬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분비가 억제돼요. 항인용 호르몬이 억제되니까 소변은 자주 난다. 그리고 이 보기 두 개는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 뇌하수체에서 ACTH의 분비가 촉진되면 부신 피질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분비가 촉진돼요. 결국에는 2번이 되면 3번인 거예요. 2번이 일어나고 3번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가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결국에는 2번이 되면 3번이 되고 3번이 되면 3번이기 때문에 뭐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2, 3번은 답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되는 보기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4번은 에프네프린은 교감을 흥분시키잖아요. 그럼 교감이 흥분이 되면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안 나오는데 지금 분비가 억제되니까 안 나오는데 억제되니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논리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문제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아마 소변은 ADH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체크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답은 1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은 틀린 내용은 아니다.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되면 소변을 안 넣게 되고 소변 현상이 이제 소변을 안 싸게 되는 건데 이게 억제가 되면 소변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소변은 항인용 호르몬과 연관지어야 돼서 그래서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25번은 1번. 26번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이자 베타 세포가 파괴될 경우 이자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고 이럴 경우가 1형 당뇨병이죠. 1형 당뇨병이고 1형 당뇨병은 이제 1형 당뇨병에 관한 그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같은 문제 똑같이 또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산증을 낼 텐데 산증이 보기에 없잖아요. 여기 산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증을 낼 텐데 산증을 추가해서 내고 싶습니다. 일단 1형 당뇨가 당뇨병이 생기면 다음 많이 마시게 되고요. 다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증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유, 오줌을 많이 싸게 돼요. 이거 외우실 때 결국엔 당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소변에 당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산투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뭐 단뇨가 일어난다고 치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면 갈증을 많이 느끼겠죠.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갈증이 많이 느끼니까 나는 많이 마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많이 마실 때 뭔가 그냥 밥도 많이 먹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다시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면 혈당이 증가한다. 당뇨병이니까 당연히 혈당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다. 다식이죠. 다식이니까 식욕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갈증이 생기니까 갈증이 생긴다. 그럼 가라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 없고 라 없고. 근데 지금 식욕이 떨어진다. 다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답은 3번. 그럼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는 지금 보기에 섞여 있는 건 없는데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을 유지하거나 체중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당뇨병에 만약에 내가 당뇨병에 뭔가 걸린 것 같다 했을 때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 병 증상에 갑자기 그 살이 빠지는 경우 일대 의심하라고 하거든요. 살이 찔 때가 아니라 살이 빠질 때요. 갑자기 살이 빠질 때, 갑자기 좀 살이 빠지거나 그 기력이 없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당뇨병 같은 거를 의심해 보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증가는 아니다. 그래서 증가와 식욕이 떨어지는 거 두 개 나다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가라 해서 3번. 그리고 27번은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똑같이 중배업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 중배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외배업으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2014학년도 이제 그 문제를 풀었고 2015학년도 문제를 이제 제가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출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는 중배업이었고 이때는 외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느꼈을 때 기출 문제 좀 중요해. 그러니까 너 좀 기출 문제 좀 자주 봐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눈의 수정체 그리고 신경계 얘네들이 외배업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위와 간 얘는 내배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와 간은 내배업. 동그라미는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뼈대와 심장은 그냥 앞에 중배업인데 중만 쓰겠습니다. 둘 다 중이에요. 그리고 얘 표피는 외배업인데 근육계는 중배업.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대뇌의 편측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편측성은 뭐 왼쪽 오른쪽 그 역할이 다르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번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였던 게이지는 전두엽의 외상을 입은 후 성경이 개팍해졌다. 근데 편측성이니까 뭐 왼쪽 오른쪽 좌뇌 우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두엽이면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그냥 그 옆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2번에 보면 2번은 왼쪽 대뇌 방구는 언어와 수리 능력을 담당하고 오른쪽 대뇌 방구는 공간 관계와 얼굴 인식 능력을 담당한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 왼쪽 오른쪽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왼쪽은 이런 능력, 오른쪽은 이런 능력.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 같지만 나머지도 다 잘 확인을 해 볼게요. 대뇌 방구 절제 수술을 받아 왼쪽 대뇌 방구만 가진 환자도 빠르게 회복하여 몇 주 후 태어날 수 있다. 왼쪽 내용은 나오지만 오른쪽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외상후 증후군 환자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내 활동 부위가 정상인가 차이가 있다. 이거는 편측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내 영역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저는 체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대뇌 관련된 문제가 2024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뇌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그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 두정엽 이 엽에 관련된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후두엽은 시각, 그리고 뭐 측두엽은 뭐 소리나 미각, 뭐 두정엽이랑 정두엽은 뭐 감각이나 운동이나 이런 각각의 그 엽에마다의 기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옳게 짝진 걸로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뭔가 봐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은 다음 중 교감신경계의 활성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고르시오. 교감신경계니까 뭐 에프네프린 뭐 그런 거겠네요. 에피네프린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에피네프린에 관해서 교감신경 에피네프린 소변 억제가 있었죠. 여기서도 지금 배뇨 억제가 있네요. 그럼 라는 지금 맞는 게 되는 거니까 라가 맞아서 1번은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교감신경계를 흥분을 해줬을 때 기관지가 이완한다. 기관지가 질병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수축되거나 그럴 때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에프네프린을 투여해서 기관지를 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지금 맞는 보기가 돼요. 어쨌든 라가 맞으면 다가 맞는 걸로 보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라는 지금 같이 가는 거네요. 결국에는 보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가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에서는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죠. 빨리 봐야 되니까 나한테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위험 요소 되는지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고, 침샘 분비에 대한 그 추론은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소화가 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소화가 되지 않는 거는 침샘, 소화액 이런 게 분비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이랑 소화가 되지 않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소화액의 분비는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나는 지우면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가, 다, 라만 교감신경 활성에 대해서 맞는 거고, 기본서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참고문서를 보셨을 때 이 지금 네 가지만 나왔지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 대한 그 지금 이렇게 보통 나와 있을 거예요. 교감, 부교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각 기관들이 막 써 있고 뭐 방광, 뭐 여기 방광 뭐 여기 눈 이렇게 아까 해서 동공, 그리고 뭐 기관지, 뭐 침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만 아니라 또 이 기출이 그대로 이제 이 기간이 바뀌어서 다음 그 내년 뭐 다음 그 2016년이겠죠. 그때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다가 이제 다 이제 썼으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일단 이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10학년도 이제 전공기초 생물 마지막 문제. 여성의 월경이 일어나는 순서에 올바르게 고르시오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면 처음을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을 보는 것보다 거꾸로 가는 게 더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을 봤을 때는 잘 뭔가 처음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 자궁 속 막이 퇴화하면서 월경이 시작된다. 아, 결국 이제 퇴화했구나. 그러면 결국 임신 착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착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착상이 되지 않은 거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배란이 돼야 될 텐데 배란이 되려면 배란이 되는 걸 찾아보는 거죠. 뭔가 배란이 돼서 이제 정자랑 만나야지 이제 임신이 되는 건데 배란이 되고 정자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월경이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가자고 했으니까 여기 배란이 있고 배란이 됐고 나머지 다 라마에서는 뭐 황체가 퇴화하면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테로겐의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라에서는
항체에서 생성되는 프로게스테론 양과 에스트로겐의 양이 두껍게 한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게 시간 관계상이 아니라 시간적 그 흐름상 라랑 마의 어떤 게 더 먼저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황체에서 생성이 먼저 되고 황체가 퇴화가 되겠죠. 그러면 라 다음에 무조건 마가 와야 돼요. 라 다음에 무조건 마가 와야 돼요. 생성이 되고 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라 다음에 무조건 마. 라 다음에 무조건 마. 마, 라. 아니죠. 마, 라. 아니에요. 라 다음에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퇴화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마의 흐름상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가서 이제 가나다를 볼게요. 가나다를 보는데 지금 보면 좀 1번, 3번이 답일 텐데 지금 다 가나랑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지금 라마는 무조건 맞았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걸 지웠고 답인 것 중에 가나 다 가나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이 가나다를 비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가나다를 읽어볼게요. 여포 자극 호르몬이 여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최고치에 도달한 에스트로겐이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급상승을 유도한다. 성장 중인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여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FSH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LH의 그 농도의 최대,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월경이 시작될 때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FSH 때문에 여포가 이제 성숙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장을 촉진하고 그럼 이게 지금 다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에스트로겐 얘기가 나오는 건 나랑 가예요. 최고치에 도달한 에스트로겐이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급상승을 유도한다. 이거는 지금 이거인 것 같거든요. 급상승을 유도하는 거 LH 분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번은 성장 중인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한다. 여포가 이제 성숙해서 여포가 이제 성장하면 거기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나온다는 얘기가 가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처음에 다고 여포가 이제 성숙해서 성장을 하고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LH의 급 상승이 유도가 되면 이제 배란을 하겠죠. 배란을 하는 게 바로 밥원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란을 하게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의 부분이었으니까 답은 결국에는 다 가나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신다면 이렇게 쭉 써놓고 각각 대응하게 시켜서 순서를 찾아도 되고 확실하게 답을 찾으실 거면 이 보기에서 이제 확실한 거 아까 제가 풀었던 방법으로요. 생성되고 퇴화되어야 되니까 라마는 무조건 맞다. 그래서 1번, 3번. 그리고 나서 어느 게 이제 다 가나다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1번도 이상하잖아요. 1번이 이상한 게 가나다라 마바사예요. 그냥 순서잖아요. 그 한글.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죠. 이 순서대로 써놨다는 게 답 월경을. 그래서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해서 3번 찍는다. 아니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30번까지 다 풀게 됩니다. 네. 2000 지금 기억으로는 2014년에서는 그 정자의 그 침투 과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이 월경 임신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이제 이렇게 월경이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와 맞춰가지고 일어나는 것 같고요. 각 문제마다 2014년 그리고 미트나 다른 미트에서의 기출 문제도 다 다는 언급해드린 건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마 미트 문제집이나 그런 기출 문제집의 문제집을 사서 푸시다가 이걸 보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거 한번 다시 또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항상 해설이랑 풀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풀고 제가 찾은 내용 안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지난 저번에 문제풀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뭔가 자기의 풀이와 답과 뭔가 아니면은 제가 푼 게 어떤 해설지의 답과 다르다 그러면 뭐지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또 더보기 해가지고 내용에 첨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달아놓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또 화학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